옛날에 마음이 아주 착하고 어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깜깜한 밤중에 몰래 궁궐을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혹 딱한 사정을 가진 백성이 없나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장구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웬 노랫소리일까? 임금님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구슬픈 노랫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가물가물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가 뚫어진 문구멍을 통해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 순간 임금님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주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노인이 술상을 앞에 두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이가 장구를 치며 노래하고 중처럼 보이는 여인은 그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한한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이가 상복을 입은 것을 보면 상을 당한 게 분명해. 그런데 노인이 우는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더군다나 여자 중은 춤까지 추고 있으니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진 임금님은 마침내 헛기침을 하며 주인을 불렀지요. 어험, 안에 주인 계시오? 잠시 후 방문이 삐거덕 열리며 젊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뉘신지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잠시 쉬어갈 수 있겠소? 젊은이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이 많이 누추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임금님은 자리에 앉아 방 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살림살이였지요. 임금님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방 안을 보게 되었소.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데 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젊은이는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깎은 여자 중도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지요. 그러자 노인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까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내 아들이고 춤을 춘 사람은 내 며느리올시다. 더욱 궁금해진 임금님은 노인에게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오늘이 이 늙은 어미의 환갑날이라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집이 가난하여 술 한 병, 고기 한 근 살 돈이 없지 않겠소. 생각다 못해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그 돈으로 이렇게 잔치상을 차린 거라오. 임금님이 이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효성은 갸륵하지만 잔치상을 받은 내 마음이 어찌 즐거울 리 있겠소. 나도 모르게 서름이 복받쳐 울고 있으니 나를 즐겁게 하려고 아들이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춘 것이라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임금님은 어떻게든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보아하니 젊은이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찌하여 벼슬을 하지 않고 이리도 가난하게 사시오.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3년상을 치르느라 바깥 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3년상이 끝나게 되오? 올 가을에 끝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젊은이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올 가을쯤엔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니 이 돈을 노자로 하여 꼭 시험을 보시오. 아마 젊은이라면 꼭 합격할 것이라 믿소.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그네의 말이 신기하게 들어맞는구나. 이번에 과거를 보면 왠지 좋은 일 생길 것 같으니 꼭 시험을 보려무나. 젊은이는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많은 선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선비들은 삼삼오오 어울려 무슨 문제가 나올까 미리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조용히 시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한 얼굴로 시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상제는 장구를 치며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노인은 술상 앞에서 운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보고 어리둥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릴 뿐 도무지 글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를 보고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붓을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마치 자기 집안의 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글을 완성한 젊은이는 제일 먼저 시험지를 냈습니다. 젊은이는 시험장을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그네 말대로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을 제치고 젊은이가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했지요. 젊은이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을 한 선비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고개를 든 순간 젊은이는 까무러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렀던 나그네가 바로 임금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임금님은 흐뭇한 얼굴로 젊은이를 굽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지난번 그대의 효성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노라. 그대 같은 효자라면 어진 관리가 되어 백성을 부모처럼 잘 받들고 자식처럼 잘 보살피리라 믿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젊은이는 임금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어 어머니를 더욱더 정성스레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